미혼이신가 비혼이신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 어디에 있습니다. 박수홍과 김건모 사이 어디쯤에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좀 이상해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뭐 비혼이라는 것 자체를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조선시대에도 비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독 가구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회가 모두 다 결혼해서 핵가족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 이상이죠. 하나의 이념인데 사회적 이념인데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있었던 비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 눈빛이 갑자기. 저는 이런 게 분노를 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높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줬던 축의금을 돌려다오. 어차피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축의금 회수 문자를 돌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비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비혼식을 한대잖아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해돼요? 예. 근데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면 알리잖아요. 그럼 난 결혼 안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도 알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결혼을 할 때는 당연히 알려야죠. 근데 안 한다라는 건 쉽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후배들한테 함부로 쉽게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아라. 왜냐면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똑같은 거죠. 결혼식을 했는데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혼 내가 식을 하고 다음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식을. 기념식이라는 걸 하던 걸 안 하거나 안 하던 걸 할 때 해요. 학교를 이제 그만 다녀도 돼라고 하면 졸업식을 합니다. 그죠? 학교를 새로 다녀야 돼 그러면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혼자 살다가 드디어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혼식이 전 제일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인데 굳이. 근데 뭘 해요, 세레모니를.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 여행을 간다. 이건 전 인정해요. 이건 세레모니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둘이 또 갈라. 이혼 여행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쭉 혼자 살겠습니다. 이걸 세레모니로 한다는 거. 그거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축의금 많이 냈는데 돈이 그걸 거둘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 얘기예요. 그게 세레모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요. 아니 내가 달라고 했어. 축의금. 그렇죠. 비혼식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뭐 꼭 너한테 달라 그랬냐? 근데 달라고 지금 막 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곧 비혼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몇 번을째로 예. 지금 식장 예약 다 잡아놨는데. 이게 저한테 이제 그 세 번 결혼한 놈이 세 번 다 보내더라고요. 세 번 결혼한 예, 3호를 했는데. 아니 정말 친하면 뭐. 아 친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심하죠. 그래서 꼭 비혼식을 해서 그냥 세 번. 그렇죠. 그게 세레모니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원래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내가 누구랑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알리고 좋다 나쁘다 떠나서 패백 같은 걸 보면 이제 가문 간의 결합 같은 의미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공동체적 관례로서 결혼이 기능했는데 난 그냥 계속 혼자 살 건데 그걸 굳이 비혼식을 한다는 건 그냥 개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될까? 그게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언제 결혼하냐? 왜 결혼 못 하고 있냐? 거기에 말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뭐 추석이고 이렇게 명절에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를 문자로 보내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 문제를 떠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결혼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녹음된 거 들려주죠. 아, 누구들? 네. 뭐라고 결혼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얘기하기도 귀찮으시니까 그냥 녹음기 들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럼 띡. 이거 하는 것보다 비혼식이 낫어요. 아니 그럼 비혼식 만약에 하시게 되면 조만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싫어요. 예. 자 잠시 후 배상호님의 비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예 밖에 계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배상훈 씨에게 호감이 간다 해도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길. 네. 아,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 정도 돼야 집에서 연휴 같은데 모였을 때 명절에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꺼내게 됩니까? 조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작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작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후재민아는 비혼식을 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는 뭐 미혼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도 많이 썼다가 요즘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서 뭔가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내가 스스로 하고 선택했다. 싶어서 결혼 안 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작년쯤에 일본에서도 나는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는 제목인 드라마까지 생겨가지고 약간 이슈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혼식을 해도 운명적인 만남을 해서 부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비혼식까지는 안 하고요. 아, 근데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좀 단어가 어려워서 네. 뭐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야 일본어 되게 잘 써요. 네, 잘 쓰죠. 반짝까지는. 근데 비혼식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기성의 질서와는 다른 문화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언제나 기성세대하고 이제 분리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 건데 그것을 이제 집안에서의 소소한 반항으로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선언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 비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저항적이면서도 씁쓸하다는 게 뭐냐면 당신들 세대에 의해서 이런 문화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성의 질서하고는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현상이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단화죠. 그러니까 비혼 집단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비혼 집단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뭐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게 덜어 있거든요. 그럼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할까? 나도 할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단에 나도 끼워줘라고 형태가 되면서 그쪽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뭐 이런 형태. 저는 사실 미혼이고 뭐 어떻게 보면 비혼일 수도 있는데 기혼자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결혼은 너무 파라다이스다. 천국이야. 너 꼭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한 이유는 예. 위화감 느낄까봐. 예. 아,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예. 근데 너무 좋은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너무 좋으세요. 추천하실 만 합니까? 이 좋은 거 나만 해야지. 예. 아니 근데 그 일본은 진짜 참 독특한 게 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남자랑 여자랑 소개팅하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레스토랑에서 단체로 뭐 이러는 네, 그 이름이 아이세키 카페라고 아이색이. 네, 그런 건데 처음 보는 느낌으로 여자분이 3명 정도 나랑 친구, 세 명. 저랑 친구 여자랑 3명 와가지고 차나 마시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3명 남자를 불러주시고 30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뭐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처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30분 지나가면 다른 남자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휴에 일본 가실래요? 핸드폰 요즘 번역 다 되던데. 네. 저랑 같이 한번. 대화 프로파일러니까 얼마나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거를 그 사극에서 봐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게 결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여차하면 꽝이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혼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첩을 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보완책이 있었구나. 원칙이라죠. 여성
형 난치한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개인의 둘의 사랑의 의사로 만났다라는 거는 네. 아주 근대적인 얘기인 거고 네. 원래는 다 이제 가문과 가문의 가문, 집과 집의 수준을 맞춰서 그들의 번성을 위한 과정을 했던 게 그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결혼했던 거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날 밤 처음 봤는데 스타일이 아닐 얼굴은 수도 그 있고. 이후에 뭐 네. 성격도 안 맞아.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에서 왕실에서도 다시 이제 이혼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문의 명예 때문에 못 하니까 결혼을 하되 이제 소위 말하는 남성 위주의 배출구를 주는 거죠. 그게 첩인 거죠. 요즘 이제 비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카 바보가 그렇게 많아요. 조카 바보. 연예계에서도 뭐 이서진 씨도 방송에 나와서 이제 조카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한지민 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카 바보가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저도 그 해외 나가면 저 뭐 선물 같은 거 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쇼핑하는 걸 또 싫어하고 첫 조카가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조그만 애기 옷이 보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